기존 건물의 철거로 사라진 LA 한인타운의 도산 안창호 우체국 부활을 위해 한인단체들이 지지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관련 결의안의 표결이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인 2월 5일에 이뤄질 예정이라 이에 앞서 한인사회의 지지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 지역에 포함하는 지미 고메스 연방하원 의원이 지난해 상정한 이 결의안은 한인타운 시티센터에 새로 들어선 우체국을 도산 안창호 우체국으로 명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한인단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 결의안 지지 표명은 LA 한인회와 한인타운 청소년 회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연방 차원에서 시급한 사안으로 인식되지 않아 의회에서 논의가 늦어져 흐지부지 되지 않고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한인단체들의 공식 지지 표명이 많을수록 연방의회에서 더욱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지 표명은 웹사이트 폼에 접속해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유가와 하버드 블루바드 코너에 있던 도산 안창호 우체국은 2022년 해당 부지의 재개발로 인해 폐쇄됐습니다. 연방법상 특정 위치에 우체국 건물이 사라지면 여기에 부여됐던 이름도 같이 사라집니다. 다른 위치의 우체국에 이 이름을 부여하려면 연방의원이 특정 위치의 우체국에 도산 안창호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내용의 안을 다시 발의해 하원 상원 통과 및 대통령 서명까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2020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 과정 중 이슈가 됐던 재외공간의 복잡하고 불합리한 국적이탈 절차 및 홍보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적이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개별 통지도 없고 또한 재외공간에 충분한 홍보도 없는 상황에서 국적이탈을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병역 의무가 부과되고 병역 기피자로 몰리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10여 년 이상 매달려온 한 변호사는 국적 선택의 주체인 선천적 복수국적 미성년자가 자신이 복수국적자임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부모가 국적 선택을 대리하는 것은 국적 이탈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보다 100배 넓은 미국 땅에 오직 10개의 한국 총영사관뿐이고 주미대사관 홈페이지의 영문 안내는 한국어로 설명된 안내문에 비해 설명 내용이 충분하지 못해 병역과 무관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정보를 얻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주미대사관 영문 홈페이지에서는 간략하게 22세 전에 국적 선택 의무가 있고 남성의 경우는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설명으로 1998년 6월 13일까지 부계주의 그리고 1998년 6월 14일부터 부모 양계주의를 언급했으나 구체적으로 부계주의 하에서는 남성과 여성 각각 몇 년도 출생일로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미대사관 영문 홈페이지에서는 최근 개정법인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에 대한 안내가 짧게나마 언급되어 있으나 10개 총영사관 중 7개 총영사관의 홈페이지에는 이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신청자의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기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데 대체 서류나 대응 방법에 대해 시행규칙의 내용만으로 예측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또한 영문으로 된 국적이탈 관련 게시물이 있는 경우에도 게시물의 첨부 파일 대부분은 한글로만 작성돼 있고 어떤 종류의 서류가 필요한지 알 수 없어 예약 방문을 통해 문의해야 합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샌퍼난도밸리 지역 그라나다 힐스의 한 고급 저택에서 80대 가장이 80대 아내와 40대 성인 자녀 2명을 총격 살해한 후 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6시 50분경 그라나다 힐스 11600 블락 레르도 에베뉴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는 신고가 들어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총상을 입고 숨진 일가족 4명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저택의 문을 두드렸지만 집안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강제로 열고 집 안으로 진입해 수색하던 중 방에 숨어있는 한 명의 여성을 발견했고 이 여성이 경관들에게 저택 내 다른 곳에 피해자들이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지목한 곳을 수색해 사망한 3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성은 총격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다른 방으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한 인물이며 가족의 일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로 추정되는 80대 가장은 3명의 사망자가 발견된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저택 내 다른 곳에서 총기로 자살을 시도해 역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3명의 사망자들은 용의자의 80대 아내와 40대 성인 남성 자녀 1명, 여성 자녀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끔찍한 일가족 총격 살해 자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118번 프리웨이 위쪽 젤자팍 인근의 수백만 달러짜리 대저택들과 렌치 및 승마 트레일 등이 있는 곳으로 한 지역 주민은 20년 이상 이곳에 살았지만 이렇게 끔찍한 일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후보 간 정책 대결이 아닌 편가르기와 흠집내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재대결이 유력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리노이주에서 대선 후보 자격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을 모두 일리노이주의 정당별 대선 프라이머리 투표용지에서 제거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반 트럼프 진영과 반 바이든 성향의 유권자들이 각각 제기한 대선 후보 자격 박탈 청원과 관련 지난 주말 공청회를 열어 양측의 입장을 듣고 이날 표결로 공식 입장을 확정했습니다.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일리노이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단은 선관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트럼프와 바이든 이름을 오는 3월 19일 열리는 정당별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그대로 두는 방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이들은 법조항에 대한 임의의 해석을 근거로 특정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달 일리노이주의 예비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모두 대선 후보에서 제외한 가운데 투표가 치러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블루스테이트로 불리는 민주당 거점 일리노이주에서 주요 승리를 안았다고 평했습니다. 앞서 반 트럼프 진영과 반 바이든 유권자들은 모두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두 전현직 대통령의 2024 대선 출마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남북전쟁 이후 남북은 출신이 공직에 복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 1868년 이 조항을 도입했으나 156년이 지나도록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 법조항을 들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출마 자격을 문제 삼은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신도들을 상대로 암호화폐를 판매해 사기 행각을 벌인 목사 부부가 피소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콜로라도의 엘리와 케이틀린 레갈라도 부부가 신도들을 속여 사기를 친 금액은 무려 320만 달러. 온라인 교회인 빅토리아스 그레이스 교회를 설립한 부부는 신도들에게 저위험 고수익 투자라고 홍보하면서 휴지 조각에 다름 아닌 암호화폐를 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부가 만든 암호화폐는 인덱스 코인으로 이 코인은 역시 부부가 설립한 킹덤 웰스라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만 사고 팔 수 있는 사실상 유동성이 거의 없는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부부의 사기 행각은 실로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지난해 4월 유튜브를 통해 신도들에게 인덱스 코인 출시를 발표한 부부는 몇 달 동안 기도를 드린 끝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주님은 부가 이동될 수 있도록 이 암호화폐를 내 백성에게 가져가라. 내가 이를 부흥시켜주길 바란다라고 말씀하셨다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암호화폐를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10개월 동안 피해를 본 사람은 무려 300여 명에 달했으며 목사 부부는 이 돈을 사치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령 고급 SUV, 명품 핸드백, 보석, 요트 대여, 스노우모빌 체험 등에 물쓰듯 써버렸습니다. 심지어 이 가운데 130만 달러는 집을 리모델링하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모든 사기 행각이 탄로나자 궁지에 몰린 부부는 유튜브를 통해 황당한 해명을 냈습니다. 최근 동영상을 통해 부부는 내 혐의는 모두 사실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주님의 뜻이었다라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현재 수사에 들어가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투자자들이 피해액을 보상받을 길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미국에 곧 새로운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예정인데 뉴욕이나 시카고가 아닌 오클라호마주에 미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들어서게 될 예정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윌리스 타워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레전드 타워라는 이름의 1907피트 높이의 초고층 건물이 곧 오클라호마 시티의 브릭타운에 세워질 것이라고 언론들은 밝혔습니다. 부동산 개발 업체인 매치선 캐피털과 건축회사 A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룹은 더 보드워크 앳 브릭타운 개발에서 이미 계획된 타워의 높이를 높이기 위해 오클라호마시에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변경 사항이 승인되면 높이가 1907피트에 달하는 이 타워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자 세계에서는 5번째로 높은 건물이 될 것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레전드 타워는 개발 예정인 4개의 타워 중 가장 높은 타워가 될 것입니다. 나머지 3개는 높이가 345피트에 달할 것이며 오클라호마가 46번째 주로 인정된 해를 상징하는 1907피트의 상징적인 건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의 한 의원은 경찰이 과속 및 기타 교통 위반으로 운전자를 연행하는 빈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하원 의원 저스틴 슬로터는 29일 일리노이주 차량법에 대한 몇 가지 변경을 요구하는 하원 법안 4603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일리노이 주법 집행관이 여러 교통 위반에 대해 운전자를 정지시키는 것을 금지하며 여기에는 경범죄 또는 중범죄의 범위에서 발생하지 않는 한 과속 및 부적절한 차선 사용이 포함됩니다. 일리노이 주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해당 제한 속도보다 시속 26마일 이상으로 주행하면 B급 경범죄에 해당하고 제한 속도보다 시속 35마일 이상으로 주행하면 A급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법안 뒤에는 본질적으로 당국은 일리노이주에서 시속 25마일 이하의 과속을 하는 사람을 차에 세우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25마일 이상의 속도를 내는 사람을 정지시키는 경찰관은 운전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재판에서 교통정지로 인한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속 및 부적절한 차선 사용 외에도 등록 번호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만료된 등록 스티커로 운영, 과도한 색조, 결함이 있는 거울, 범퍼 결함, 결함이 있는 앞유리 와이퍼 또는 막힌 앞유리, 과도한 배기, 차량 램프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음, 안전벨트 미착용과 같은 경우에도 법 집행관이 자동차를 정지시킬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슬러러 하원 의원은 작년에 발효돼 일리노이주에서 현금 보석금이 종료된 일리노이주 세이프티 액트의 주요 발기인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HB 4603은 아직 하원 독서 또는 검토를 위한 주위원회에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미 국가들이 남반구 한여름 불볕더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숨막히는 고온에 폭염경보가 잇따르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까지 발생하면서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30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남미 국가들 기상청 예보자료와 소셜미디어 공지 등을 종합하면 아르헨티나에서는 중북부를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섭씨 40도까지 오르는 더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나라에는 23개 주 가운데 20개 주가 폭염 관련 경보 또는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웃나라 칠레와 우루과이 역시 국토 절반가량의 예비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약 2주 전 체감온도가 섭씨 60도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온으로 신음했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한풀 꺾였던 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입니다. 브라질 기상청은 금주 주말까지 기온이 섭씨 35도 안팎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며 노약자에게 외출을 삼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불로 인한 맹렬한 화마의 기세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북부 희귀 식물 밀집 지역인 로스알레르세스 국립공원의 산불은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지난해 11월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초까지 엘니뇨가 지속할 확률은 90%에 이른다며 극단적인 기후현상이 더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대선이 11월입니다. 대선은 어떻게 해서 치러질까요? 이긴 측이 모두 가져가는 승자 독식 미국 대선은 직선제와 간선제를 혼합한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대선일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 중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합니다. 이런 1차 직선제 투표에서 이긴 측이 해당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승자 독식이 바로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선거인단이 총 538명이므로 270명을 확보해야 대선의 최종 승자가 됩니다. 270명을 매직 넘버라 부르는데 미 50개 주에 개표가 끝나지 않아도
이 매직 넘버를 확보한 후보는 이긴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형식적이지만 선거인단이 12월 17일 사전에 지지 의사를 밝혔던 후보에게 투표하면 대선의 모든 일정이 끝나게 됩니다. 문제는 더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이긴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민주당의 엘 고어 후보, 2016년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전체 득표 수에서 앞섰지만 선거인단이 많은 주에서 이기지 못해 고배를 마신 바 있습니다. 당시 고어 후보는 상대 후보보다 약 54만 표 더 얻었고 클린턴 후보는 약 287만 표를 더 얻었지만 선거인단에서 각각 5명, 77명씩 뒤졌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오하이오주, 펜실베니아주, 플로리다주 등 선거인단이 많은 주에서 패한 것입니다. 주별 선거인단 수는 각 주의 인구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에는 54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되는데 전체 538명의 10%가 넘는 수입니다. 그 다음은 텍사스주 40명, 플로리다주 30명, 뉴욕주 28명입니다. 일리노이주는 펜실베니아주와 같이 19명입니다. 올해 대선부터는 2020년 기준 인구 센서스가 적용됩니다. 4년 전과 주별 선거인단의 수가 달라져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계산이 한창입니다. 텍사스주는 선거인단이 2명 늘었는데 캘리포니아주, 뉴욕주는 각 1명씩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11월의 대선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주목됩니다.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1월 31일 수요일 시카고 한국일보입니다. 지난해 전국 주택 압류 전년 대비 10% 증가. 다카 갱신 처리 늑장, 전정긍긍. 에어프리미어 프로미스 프로모션. 지지율 86%에서 50% 뚝. 바이든 애태우는 흑인 표심. 트럼프의 귀환 이유. 난민 몰려들면 국경 닫겠다. 때리면 확전, 놔두면 낙선. 바이든 이란 보복 골머리. 시카고 한인 사회를 위해 만들어지는 종합 일간지 시카고 한국일보. 아침마다 기다려지는 신문. 하루의 시작은 한국일보와 함께하세요. 연준 이번엔 금리 동결 전망. 현재로선 5월 인하 관측 유력. 시카고 로컬 뉴스, 미주 뉴스, 한국 뉴스를 시카고 한국일보에서 만나보세요. IMF 한국 성장률 2.3%로 상향. 대학 입학 표준 시험 SAT 3월부터 디지털 시험으로 변경. 시카고 사람, 시카고 한국일보. 부처 엇박자 16.5만 외국인 일손, 입국 빨간불. 법원 논리로는 비공식적 압력 행사, 월권 처벌 못해. 엄지훈 전청조 패러디 논란 속상, 웃음의 기준 더 어려워져. 주현영 SNL 떠난다, 직접 밝힌 심경임. 구독료가 부담되시나요? 무료 전자신문을 구독해보세요. 무료 전자신문 구독 신청은 sub@chicagokoreatimes.com입니다. 지금 문의하세요. 847-290-8282번입니다.